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준입니다. 연초만 해도 치솟던 집값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정책은 어떤 내용일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한번 챙겨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전략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저희 월요일 문 활짝 열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IM 부동산의 정재엽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 시장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과열되어 있던 집값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이 규제로 인해서 이 집값이 주춤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규제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 어떤 이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드릴 테겠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규제가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요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나도 하루빨리 플랜을 좀 세워야 되나 고민하시거나 또는 내가 세워놓은 플랜을 바꿔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에서 한번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규제가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시즌에는 사실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재개발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액으로 5천만 원대 소액으로 서울 중심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날짜와 시간, 장소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먼저 부동산 뉴스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보면은 다양한 규제나 매물이 급매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월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또 찍고 있다고 해요. 집값이 흔들리는 건 잠시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또 실수요자들에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소장님. 저희가 예측하기는 했어요.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흘러간다면 월세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금액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부터 이렇게 비중이 확대가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주요 뉴스 보면은 자, 서울의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연립, 다세대 이제 빌라들이죠. 빌라들까지도 월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월세 평균이 지금 150만 원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보면은 상승률로는 2018년도 이후로 최대치다라고 합니다.
자, 150만 원이면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한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약 2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20%에 가까운 금액이 주거비용, 월세로 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고요. 사실 이 기사에서는 단순한 이제 현황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처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서울의 아파트 월세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전세 비선호 현상이 굉장히 더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곳도 많고요. 자,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던 게 전세 사기였죠. 자, 이 전세 사기가 빌라 아파트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될 만큼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자,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전세라고 하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목돈을 한 번에 내고 그동안 이제 좀 저렴하게 임차를 하는 형태인데 자, 그런데 이 전세 사기가 한번 발생되면은 내가 거의 평생에 가까운 몇십 년 동안 모은 이 돈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임차인들의 전세 기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내 이 목돈을 지키기 위한 이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지키기 위한 이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 또는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또 축소하면서 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전세 사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한도까지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럴 거면은 내가 불안에 떨면서 전세를 살 바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월세에 들어가겠다 또는 반전세에 들어가겠다라는 임차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월세로 굉장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달라진 금융 환경입니다. 자, 이게 뭐냐? 과거의 월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전세. 자, 전세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치면은 자, 1억에 월세 얼마로 이제 이런 월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내 현금 1억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똑같은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도 더 저렴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가격이 전세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더 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해도 월세보다 그렇게까지 월등히 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 가계부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명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 이상 받을 수 있던 사람도 최근에 다시 심사하면은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가격이 좀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전세 그리고 전세 대출이 굉장히 이제 조건이 좋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전세 대출 조건도 그다지 좋지 않고 또 거기다가 전세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하게 임차를 하기 위해 전세를 많이 이제 선택했던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월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 자, 앞서 두 가지 이유는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양도세 중과 각종 이제 대출 규제, 이제 임대인 다주택자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다음 카드로 나올 것으로 유력한 게 바로 보유세죠. 자, 이렇게 보유세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 보유세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이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고정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고정비 원가가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수입을 당연히 늘려야겠죠. 자, 그러니까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자, 그러면은 나중에 보유세가 올랐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이 월세를 뭐 바로바로 올릴 수는 없죠. 이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미리미리 현금 확보를 해놓으려는 움직임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 이제 그런 집들은 임대인들이 혹시나 이제 나중에 오를 보유세 납부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월세를 인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 임대인이 아무리 보유세 부담을 이제 전가하기 위해서 월세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 다른 대안점이 많으면은 굳이 임대인이 이제 비싸게 내는 월세를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절대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자,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최근 또 뭐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도 또 로드가 걸리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이 서울 또 핵심지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재건축과 재개발 이 방법밖에 없었는데 뭐 공사비라든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 공급도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차 수요를 흡수할 서울 내 신규 입주 물량이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한 굉장히 이제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일단 구조적으로 임차인들은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전세 사기라든지 또 전세 대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요.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월세를 들어갔을 때 월세 선택폭이 굉장히 넓으면은 사실 비싼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현재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굉장한 우위에 있는 시장인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보유세라든지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런 현상들을 쭉 보면서 갑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이제 될 것인데, 자, 그런데 공급 자체도 부족하고 또 전세 시장 자체가 사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전세 제도를 거의 없애는 수준까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월세 가격 인상,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뭐 잠깐 일어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월세를 살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뭐 임차를 해야 되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안타깝지만 이 부분들을 계속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의 원인이 아니라 뭐 대출 규제와 금리 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급 부족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맞물리면서 월세가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라는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주요 뉴스 체크해 보셨고요. 이번에는요.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떠나는 느낌이에요, 소장님.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상업지역이다라는 타이틀로 최근에 이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바로 이 서울 중구의 황학동이라는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면 이제 서울의 중심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선호를 하시는 그런 눈여겨보시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또 입지부터 저희가 한번 분석해봐야겠죠? 네, 투자의 기본은 당연히 지도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자, 황학동 일단 어디 있는지부터 위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중구의 이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 조그만한 지역이고요. 바로 옆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성동구 왕십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왕십리랑 붙어 있는 이 그런 지역이고요. 자, 서울 도심 내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인식이 뭐 녹지 공간도 부족하고 굉장히 노후된 좀 인프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제 인식이 꽤 있는데, 자,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청계천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청계천이 있다 보니까 수변 녹지 공간이죠. 또 산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녹지를 채울 수 있는 이 그런 게 바로 황학동에 붙어 있고요. 또 그리고 바로 옆에 이 동대문 DDP죠.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 쪽과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교통망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통망인데 이 교통망도 굉장히 훌륭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바로 황학동 붙어서 두 개의 역이 있습니다. 신당역하고 동묘암역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역이 있는데, 일단 신당역으로 보면은 신당역은 2호선 그리고 6호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더블역 세권 이고요. 자, 동묘암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 그리고 6호선 이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황학동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동묘암역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신당역도 충분히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호선과 2호선, 6호선 이 세 개의 호선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이 세 개의 호선으로 서울에 어디든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통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황학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근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입지적인 부분, 교통적인 부분 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직주 근접입니다. 자, 황학동 하면은 이 바로 옆에 중구, 종로가 일대에 있는 시청 광화문 업무지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뭐 지하철 타고도 10분 이내 뭐 여러 가지 버스도 있지만은 사실상 거의 같은 생활권이다라고 무방할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2호선을 타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죠. 성수동 IT 업무지구까지 옆에 붙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직주 근접,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뭐 강남, 여의도, 뭐 판교처럼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 주변에는 대규모의 업무단지, 특히 그 중에서도 돈 잘 버는 이 직종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업무단지가 있는데, 이 황학동 또한 지금 현재는 뭐 뚜렷한 아파트가 없긴 하지만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인근에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 굉장히 뛰어난 업무단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특징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주 근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 초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라든지 뭐 공업, 상업 뭐 이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땅들이 다 떨어져서 각각의 이제 주거는 주거대로, 공업 지역은 공업 지역대로,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대로 따로 나눠져 있었습으니다. 자, 그러다가 뭐 최근 들어서는 녹지 공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이제 중요해지면서 이런 주거, 공업, 상업 지역으로 나눠져 있던 이런 이제 땅들 중에서 녹지 공간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 지역에서 이제 공업,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타운이죠. 업무타운까지 뭐 이제 1시간, 2시간 동안 출퇴근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로 넘어가고 앞으로 미래 시대까지 넘어가다 보면은 한두 시간이 걸쳐서 출퇴근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아깝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뭐 퇴근 이후에 내 저녁을 즐겨야 되고 또 아침에 좀 더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직주근접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주거도 해결되고 뭐 상업도 해결되고 뭐 업무, 녹지 공간, 뭐 공공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주거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학동은 바로 옆에 굉장히 큰 대규모 업무타운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앞으로 미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이 주거 형태에 굉장히 부합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묘암역과 신당역을 양쪽에 끼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금 황학동 만나보고 계신데요. 중구이다 보니까 뭐 주요 업무지구들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움직이기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건 이제 원래 모르셨던 분들도 다들 지금 오늘 설명으로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황학동이 재개발 유망지로 굉장히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중구다 보니까 좀 노후화된 지역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소장님? 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재개발하고는 사업성에 대한 체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흔히 이제 재개발 보면은 그냥 낡은 주택가에 이거를 이제 다 뭐 허물고 뭐 새로운 아파트 단순하게 이제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도심을 어떻게 보면은 재창조하는 개념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이제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상업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뭐 큰 빌딩이라든지 뭐 그런 업무타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고, 그런데 이제 황학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왕십리라든지 신당 이쪽은 대부분 다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적도를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이제 한눈에 봐도 어지럽죠. 도로도 전부 다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땅 필지 모양을 봐도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어지러운,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된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황학동 내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골목길도 굉장히 좁고 사방이 다 옛날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이 상가주택들, 뭐 이제 기껏 해봐야 뭐 조그마한 이제 신축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심지 내에 있는 상업 지역인데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주거 환경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역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재개발지 생각하면은 뭐 단순하게 노후도 뭐 50% 60% 채워져서 재개발 요건에 간당간당하게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약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 본질적인 거는 주거환경 재정비,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표면적인 노후도가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주거 환경 자체가 현재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재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런 측면에서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꼭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업 지역의 용적률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황학동은 전부 다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상업 지역이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이 땅에 뭘 지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바로 이제 용적률이죠. 이 용적률이란 이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성이 좋고 나쁘고를 이제 가르는 이제 그런 이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큰 장점입니다. 자,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게 모아타운의 이 용적률 사용과 관련된 이 그림인데요.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진행을 하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면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게
주로 진행되는 모아타운 사업의 형식인데,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200% 밖에 안 됩니다. 자, 20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종상향을 받으면서 250%로 종상향을 용적률 상향을 받고 거기다가 뭐 공공임대라든지 뭐 또는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서 최대 300% 정도까지 용적률을 이제 쓰는, 그러니까 이제 200%에서 한 300% 정도까지 쓰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도로 가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황학동 상업지역을 보면은, 자, 황학동은 전체가 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이 무려 800%입니다. 자, 앞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해서 겨우 300% 받는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종상향도 필요 없고 뭐 굳이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을 딱히 안 넣어도 일단 800% 용적률을 깔고 들어갑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일단 약 한 3배 정도 되는 그런 용적률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디자인 등등 여러 가지 또 조건을 맞추면은 최대 160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1600%를 다 채우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준 용적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최소 용적률 10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 그런 컨디션이 나오는 땅이 바로 황학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주거 지역에서 개발하는 사업보다 이런 상업 지역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사업성이 적게는 한 3배, 많게는 한 5배 정도까지도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뭐 흘려들을 만한 부분이 아니고, 요즘에 특히 또 공사비 많이 오르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한 사업성이 있는 이 재개발지에 투자해서 들어갔다가는 분담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이 상업지역 황학동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담금 폭탄이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 중구청의 행정적인 지원입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뭐 주민들이 당연히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은 주민들만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게 또 재개발 사업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얼만큼 밀어주느냐가 또 재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전체가 작년부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서 중구청 차원에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하는 굉장히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황학동 전체 약 한 33만 제곱미터를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면서 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주거 환경 정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중구청에서 이 사업 설명회,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이 개발에 대한 이런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풍부한 배우 수요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주거 환경 정비, 그리고 이제 뭐 용적률로 인한 뭐 사업성, 그리고 지자체 의지, 이런 부분들이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웬만한 재개발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말씀드린 이 배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흘려듣는, 좀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재개발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뭐 지금에서야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하면서 뭐 재개발을 뭐 7년 만에 끝내겠다, 8년 만에 끝내겠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 실무에서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빨리 끝나는 지역은 뭐 10개 중에 1개, 2개 굉장히 이제 소수고 기본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관리죠. 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관리는 뭐 집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뭐 도배장판 해줘야 된다. 뭐 또는 이제 뭐 건물을 이제 보수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임차 관리입니다. 결국에 이제 재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리는 임차 관리인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임차인들이 굉장히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만기가 되었을 때 내 보증금을 바로바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한 달, 2달 정도 시간이 걸려도 조금 기다려주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은 바로 법적 조치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최근의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통장에 몇 억을 쌓아두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통장에 뭐 5억, 6억씩 쌓아두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임차가 만기가 되어서 임차인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돈을 빼주기 위해서 세가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전세가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 수요가 높은 집이 나왔을 때 임차인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입지에다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옆에 시청광화문 업무지구가 있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성수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임차 관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도 임차 관리하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수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이 황학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개발 상업지역, 결국 재개발은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한 1000%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지에서 개발하는 사업보다 뭐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더 좋은 사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황학동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황학동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풍부한 배후 수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 재개발 사업에서 임차 관리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황학동이다라는 거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최근 이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황학동을 주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학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개발과 이 체급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도시가 재창조되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노후화만 된 게 아니라 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과 중구청에서도 든든하게 또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입지가 좋아서 배후 수요 든든하고요. 사업성 뛰어난데 정부에서 의지까지 있다면 더 이상 뭐 어떤 말이 필요할까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금이 아닐까 싶어요, 소장님. 지금 재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시세가 많이 좀 오르는 곳들도 많잖아요. 근데 중구인데 앞서서 설명하시기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가능한 걸까요? 네, 황학동 같은 경우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검색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뜨는 키워드가 소액 오피스텔 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키워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지 투자를 상상하면은 대부분 다 뭐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빌라 투자를 많이 생각하죠. 주택을 사야지 재개발지 입주권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반적인 재개발 투자를 생각하면은 빌라 투자를 많이 생각하는데, 자,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자, 결국 땅에는 모든 게 다 성질이 있고 특성이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학동에는 대부분 다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황학동의 이쪽 동쪽 부분이 대부분 다 여기는 이제 시장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재개발로 이제 진행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 이제 배우 쪽에 배우 주거지 쪽이 대부분 다 소형 오피스텔 또는 낡은 주택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황학동에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빌라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상업지역이고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거의 한 90%가 노후된 뭐 상가주택, 뭐 40년 전으로 된 노후된 상가주택이고, 간혹 신축이 들어와도 당연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들은 전혀 없죠. 대부분 다 소형 오피스텔들이 뭐 10층 내외 이런 오피스텔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당연히 오피스텔 시장이 최악이죠. 제일 안 좋습니다. 뭐 전세를 놓고 있지만은 뭐 다른 이제 재개발지 빌라촌들은 집값이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오피스텔들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있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다 뭐 전세랑 이제 매매가 갭 차이가 1억 미만, 뭐 5천만 원대도 굉장히 이제 많을 정도로 조금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소형 오피스텔을 사도 아파트 재개발이 나오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뭐 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복잡하긴 한데,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거의 다 소형 오피스텔 또는 굉장히 노후된 상가주택지를 위주로 지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세대 빌라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소유자 분포수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형 오피스텔의 소유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의 이 소유주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황학동은 재개발이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오피스텔 소유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재개발의 좀 이점, 뭐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재개발 지역과는 다르게 이 황학동의 소형 오피스텔을 사도 재개발해서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계산법이 나올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 황학동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억 미만 소액으로 이 소형 오피스텔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 많기에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구 황학동입니다. 그야말로 장점 얘기하다가 소액 투자로 활용점정을 찍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전망도 너무 좋겠네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황학동에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 도심부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집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이제 시청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쭉 상업지역 뭐 빌딩들이 있고 업무타운들이 다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다 있고 황학동이 이제 여기 위치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생각해 보면은 요 시청 광화문 업무지구 요 인근에 딱히 떠오르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장 아파트라고 불릴 만한 곳이 전혀 없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여기 경희궁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얘가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한 28억 정도 거래가 이제 되는데, 자, 생각해 보면은 뭐 마포 또는 강동구 요즘에 좀 뜨는 지역들 보면은 84 타입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결코 떨어지는 지역이 아니죠. 오히려 뭐 마포라든지 강동 이쪽보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지역인데,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주거지로서 개발이 좀 덜 됐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 황학동 일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조금 이제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10년, 15년 후에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고 또 그리고 그 당시 뭐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8사 타입 기준으로 이제 40억까지 가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황학동은 황학동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옆에 왕십리 뉴타운 개발이 완료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신당동 일대로 해가지고 자, 신당동도 온통 다 재개발로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재개발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또 그리고 황학동 옆쪽으로 뭐 세운지구라든지 뭐 그런 쪽에도 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동안 노후되어 있던 이 중구의 뭐 또는 이제 동쪽 그리고 뭐 성동구 일대 여기가 싹 다 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개발 시너지까지 합치면은 사실 황학동에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을 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독보적인 입지가 지위를 얻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규모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좀 굉장히 큰 규모로 아파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청량리역 인근에 뭐 롯데캐슬 L65라든지 뭐 한양수자인 이런 이제 초고층의 용적률 1000%까지 사용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죠. 자, 이런 게 황학동에도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는 향후에 이 시청 광화문 업무지구와 연계해서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게 될 곳이 바로 황학동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황학동에 대한 지역 분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점들이 다 모여서 시너지가 난다면 황학동의 미래는 굉장히 밝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황학동 좀 평소에 눈여겨보셨거나 아니면 오늘을 계기로 또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에게 상담 요청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주제, 시간, 날짜 이렇게 또 장소까지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날짜와 시간, 장소를 꼭 메모해 두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황학동 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느라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상담 또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349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보유자금 1억이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 모두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처 괜찮은 곳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황학동 소액투자 얘기하다 보니 소액투자 관련해서 또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소장님, 가능할까요? 네, 1억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이 재개발지 투자를 봤을 때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뭐 얘기 나온 김에 이 대략적인 투자금 한번 이제 말씀드리자 보면은 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뭐 강남, 서초, 뭐 송파, 우리가 내 강남 3구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기본적으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용산. 자,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용산은 매매가는 뭐 이제 강남 쪽하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은 전세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용산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초기 사업지 기준이고요. 뭐 구역이 지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배 이상 들어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자, 초기 사업지 기준으로는 요 정도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마포, 뭐 강동 이런 데도 거의 요즘에 보면은 3억 가까이 들어가는 다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자양동, 광진구 뭐 이쪽에 있는 한강변도 거의 요즘에는 지금 다 재개발지로 묶여 있어 초기 사업지가 없긴 하지만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3, 4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뭐 뉴스나 기사에서 봤던 조금 서울에서 입지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 2억, 뭐 기본 이제 3, 4억 정도는 이제 보셔야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겨우겨우 1억 정도를 이제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들어갈 곳은 이쪽에 뭐 신림동에 있는 관악구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한 뭐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한 1억, 뭐 1억 언더도 있고 한 1억 전후의 투자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재개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관악구까지는 잘 안 보긴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또 뭐 강북 중랑구라든지 이쪽까지 올라가기에도 사실은 생각보다 썩 끌리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지역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1억 미만으로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황학동이 그나마 제일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황학동 생각하면 뭐 1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뭐 이제 소형 오피스텔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또는 이제 재개발 뭐 이제 입주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조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뭐 사실 1억 가지고 당장에 내일 모레 재개발 될 만한 지역은 경기도에도 사실은 없죠. 소액으로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황학동 입지도 이제 방금 지역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액으로 1억 미만 소액으로 조금 묻어두고 뭐 한 10년 정도 또는 15년 정도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은 들어간 투자금의 이제 몇 배에 해당되는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소액으로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황학동에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좀 단계별로 투자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라고 해도 1억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길게 생각을 잡아서 기간을 잡아서 중구 황학동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황학동 만나보고 있는 중에 또 문자를 주셨다 보니까 염두에 두고 문자 여쭤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연결지어서 공부를 해보시다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생방송 중에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그 외에는 오프라인 자리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오늘 상담 하나밖에 못 만나봤습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오프라인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도심지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재개발 관련된 지역 분석 또는 이제 또 최근 부동산 트렌드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사실 굳이 이렇게 뭐 세미나 들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황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고 또 각각 개개인마다 이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뭐 자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세미나 끝나고 또는 이제 뭐 개별 상담 또 진행하고 만약에 세미나 시간이 안 맞다라고 하면은 뭐 괜히 이제 실망하시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또 개별 상담으로도 저희도 이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생각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평소 관심 있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던 분들 또는 이 지역 괜찮을까요? 다양한 궁금증들 한번 가지고 자리 가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고 인사이트도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